지난주도 시장이 쉽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고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도 시장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지수 자체에서 3% 이상의 급락이 나오면은 난이도가 확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난해 급락 때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래도 난이도가 지난해보다는 좀 괜찮아지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하락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좀 찾기가 이전보다는 쉬워졌기 때문인데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계속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바로 관세 이슈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해방의 날을 선포를 했는데 이 해방의 날이란 무엇일까 하고 아주 긴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건 사실 관세 때문이 맞습니다. 관세 때문인지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강경한 수위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2기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두 번 수행하는 인물은 아마 1기 때 겪었던 실수들 그리고 과오들을 아마 바로잡으려 하겠죠. 공약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가 바로 관세입니다. 내가 관세를 제대로 바로 잡아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슬로건을 계속해서 유권자들에게 던졌고 유권자는 그 슬로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월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친구든 적이든 착취당하고 학대당해왔다. 그냥 들었을 때는 오잉 하고 생각을 드실 법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선동적인 그러한 좀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멘트들이 잘 먹히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미국이 돈과 존중을 되찾을 시간이다. 그러면서 God bless America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게 이번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무역조사의 보고서 제출이 현지 시간으로 4월 1일 모두 다 마무리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걸었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미국 안에서 법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나와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에서는 확실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야 합니다. 그 보고서가 현지 시간으로 4월 1일에 제출이 되게 되고요. 4월 2일에는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상호관세가 발표가 됩니다. 과연 상호관세가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또 결정이 될 것이냐. 이것도 시장에서 현재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또 부분별 관세 부과가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미 자동차는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지금 무역법상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데 어떻게든 지금 미국에서는 반도체 쪽으로도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의약품까지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 증시가 오늘 전반적으로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보시다시피 2에서 3%대, CNBC 100 아시아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수가 2% 가깝게 빠집니다. 그리고 항생지수 1% 넘게, 니케이 지수는요, 현재 구간에서 무려 4% 가깝게 급락하고 있고 소프트뱅크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의 급락세를 현재 구간에서 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만 빠지는 게 아니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여겨야 될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모든 아시아 증시가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인도, 유럽을 주요 타깃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 미국과의 상품 무역 수지 적자가 큰 국가로 많은 국가들을 나열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이렇게 타격을 받는 건 어찌 보면 좀 안타깝지만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삼성증권의 주간 리포트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대형 이벤트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공매도 있죠. 오늘부터 재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싫어하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월 초에는 국내 증시의 관망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 사실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업종별로는 확실히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차 잔고가 늘어났던 조선 쪽, 방산 쪽, 2차 전지 쪽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시장의 첫 번째 타깃은 2차 전지가 된 듯합니다. 오늘 LG엔솔 보니까 뭐 7% 넘게 급락세, 에코프로는 무려 10% 이상의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조선 방산 괜찮은데 여러분들 이번 주 좀 변동성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조선과 방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둘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이 만약에 제자리를 잡아가게 된다면 실적이 좋은 조선 쪽, 방산 쪽은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높일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증권에서는 현대로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전략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사실 뭐 가격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도 괜찮습니다. 이미 딥밸류 구간에 진입돼 있다라면서 공매도의 실익이 없는 구간에 진입돼 있고 특히나 레거시 반도체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의견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물론 오늘 3에서 4% 이상의 급락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디램 같은 경우에는 서버 고객사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모듈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계약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모건 스탠리가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를 탑픽 종목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HBM 쪽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HBM의 수익성을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낙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많은 수요가 선반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을 한 것을 보고 모건 스탠리는 이미 이러한 수요 선반영을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봤고요.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 하나다라면서 이번 주에 새로운 탑픽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꼽았고요. 극단적인 미스프라이싱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아주 좋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국 전체 기술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고 NH투자증권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의 부진은 알려졌다라면서 이제는 그 눈을 회복 강도로 돌려보자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증권인데 회복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면서 사이클의 전환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악의 시간을 견뎌온 기업들에게는 이제 새로 눈이 부과되기 시작을 했고요. 반면에 계속해서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타깃이 되기도 하고 약간의 시장의 부침에 따라서 주가가 함께 급락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 함께 투자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